김영재 원장의 이 의원, 그러니까 병원이 어제 특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김영재 게이트라고 부를 만큼 또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장모를 뭐 그날 참사 당일날 진료했다고 하는데 그 진료 차트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6번의 진료 시 모두 프로포폴을 최대 80cc까지 놨다. 이거 엄청난 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한테 저 짧은 시간 내에 저거 다 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 따라서 세월호 4월 16일 당시에 김영재 원장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알리바이, 이게 다 거짓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그것을 김영재 원장의 그 주장을 결정적으로 뒤집는 그런. 저걸 장모가 다 맞으면 정말 장모는 어떻게 됩니다. 네. 일단 그 김영재 원장은 전체적으로 그 진실을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청문회 나와서도 보면 뭐 결과적으로 뭐 청와대 5번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조 화장품 얘기하고 뭐 피부 트러블 얘기했다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금일봉 받아오고요. 더군다나 또 프로포폴과 관련된 관리대장을 갖다가 또 폐기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프로포폴과 뭔가 관련이 있다. 적어도 항정시설 의약품과 그리고 136회에 걸쳐서 최고진압명으로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나 또 장실 씨도 마찬가지죠. 지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인물,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뭔가 프로포폴과 관련된 중독성이 있지 않느냐.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진료 차트도 수요일마다 쉰다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수요일에는 보통 일정을 잡지 않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 김영재 의원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투여한 총량을 보면은 이건 혼자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사 입장에서요, 그게 한 명한테 계속 맞게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양을 초과해서.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김영재 원장이 키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특검에서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김영재 원장에게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4월 16일 행적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4월 16일에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을 했는데 네. 그 프로포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처방 전에 있는 글자 같은 그만큼의 양의 경우에는 30대에서 50대까지 아주 건강하고 체격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건데 70대 노인이 맞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날 장모가 그 병원에 와서 지금 프로포폴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지금 김영재 원장의 알리바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포폴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장모한테 쓴 양을 썼다 하더라도 소량을 썼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양은 어디 했느냐. 바로 그거죠. 그 용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분 만에 지금 시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술을 안 했다. 그럼 알리바이가 일단 깨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프로포폴의 용처가 지금 불분명하게지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영재 원장의 그날 뭐 골프장 가서 골프 쳤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제출한 그 톨게이트 영수증 자체도 서로 가고 오고의 네. 금액 차이가 나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 그날 김영재 원장이 4월 16일 날 오전에 정확하게 어디 갔다 왔는지 네. 그리고 이 남은 프로포폴을 어디다 썼는지 이 두 가지만 규명을 하면 어느 정도 세월호의 진실로는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장모 시술과 관련해서 6장의 진료 차트가 남아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네. 뭐 정말 어린아이도 왔을 만큼 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베껴 쓰지 않고서는 이런 그렇죠. 차트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직접 그 손으로 쓴 거 아닙니까? 손으로 썼는데 거의 한 장 써놓고 그거를 옮겨 적는 그 필체도 똑같고 말이에요. 저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차트가 6장이니까 뭐 나름대로 좀 다양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 닮은 부분을 이렇게 줄로 저희가 이제 그렇죠.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이거를 빨리 뭔가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둘러. 급조된 게 아니냐. 예. 급조하다 보니까 조금 저거를 시간만 있었으면요. 좀 다르게도 하고. 글씨도 좀 다르게 하고 구성도 좀 다르게 하고 그랬을 텐데 급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거 아니냐. 복사하는 예. 수준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현재 원장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때 증인 선서를 할 때 주소를 썼는데 이 주소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까지는 같은데 동이랑 호수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거짓말로 썼어요? 그 왜 거짓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참으로. 전에를 네. 살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주소가 외부로 나가면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자기 집이 어딘지 알게 되고 네. 선거 때 누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기자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귀찮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추후에 어떤 청문회 이후에 본인한테 오는 불편함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근데 이런 것까지 보면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청문회 나가면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사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소부터 허위 기재를 이미 계획을 하고 간 거 마음 아닙니까? 먹고 가서 썼다고 볼 그렇죠. 볼수 그렇다고 없고요. 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도 다 계획된 거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사 아줌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참 야미 일본 말인데 이제 암암리에 놔주는 그런 그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 밤 9시에서 10시쯤에 이영선 행정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런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런 내용을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주고받은 내용으로 볼 때 뭐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저렇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하는 걸 저렇게 보냈다는 것은 이영선 행정관이 그 전에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이 보안 손님을 픽업해서 청와대 가시고 모시고 가는 그런 역할을 프리패스, 했잖아요. 예. 프리패스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 아줌마도 결국 그 이영선 행정관이 픽업을 해서 청와대 들어가면서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보냈다는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이 충분히 성립이 되는 거죠. 제1문고리한테 이제 그렇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예, 거죠. 예.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뭐 보안 손님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통령 주치는 상당히 권위 있는 의료계의 그 권위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자문위까지 있고 그리고 또 관제의 의무동을 통해서 현역 군의관과 또 현역 간호 장교들까지 있는 그런 철통적인 이 대통령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예. 뭐냐? 대통령의 비선 또 의료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때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김영재 원장이라든지 김상만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의사예요. 그러나 그 주사기 아줌마는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도 야매, 뭐 불법 의료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치료하고 이러면 대통령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누가 그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향해 그렇죠. 독불 주사가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의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아줌마들을 접한 박근혜 대통령 불법 시술 의료 행위도 문제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짜 무개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데요. 예. 이 국회에 침을 놓는 그게 있었어요. 그 김남수옹이라고 네. 정말 우리나라 침의 대가 구당. 예. 김남수옹.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분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법적 자격이 친구의 없고. 최고 권위인데 네, 친구의 최고 권위인데 불법이죠, 사실은. 네, 최근에 뭐 아마 법원에서 판결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여기 모든 기치료사분들이 조금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법적인 자격증은 없더라도 뭐 정말 사람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진료 행위를 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시점이 2013년 4월 5월이니까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취임 한 두세 달 예,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청와대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러한 그 행위들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또 추정이 삼성동 자택부터 예. 이용하던 아줌마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마 공식적인 기자회견 아마 두 번 정도인가 했죠. 근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 우리 뭐 채널A 그 박민혁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가 질문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퇴근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본관에서 퇴근하신 관저로? 이후에 관저로 퇴근하신 이후에 주로 어떻게 지내십니까?라고 기억이 납니다. 물어보니까요. 네. 보고서를 들고 가가지고 그죠? 읽는다. 보고서를 들고 가고 밤새도록 그 읽기도 하고 또 수석이나 장관에게 전화해서 뭐 어쩌고 이게 지시도 하고 뭐 또 업무 파악도 하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참.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야말로 무겁고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이 했던 말씀은 그러면 이게 아니었구나. 네. 이런 좀 실망감이 들어요. 네, 이 주사 아줌마 최순실 씨 가사 도우미가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어떤 얘기를 전이죠. 했냐면요. 최 씨가 집에 주사기와 앰플 등이 한 상자씩 보관돼 있다.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주사를 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이 저렇게 한 것이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옮겨갔다. 이렇게 지금 추론이 가능한 그렇죠. 대목입니다. 주사 아줌마 용어를 보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관제에 들어간 주사 아줌마 용어가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 네. 똑같은 아줌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취임 초기에부터 아줌마 드나들었는데 이게 정호성 휴대폰이 남아있는 게 이 문자 메시지가 그 당시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다른 휴대폰을 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네. 그 도우미 아줌마 말에 의하면은 이 주사 아줌마가 최순실 씨 말고도 최순득 씨 그리고 장시호 씨 집안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 소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의사도 있고 주치의도 있고 자문의도 있는데 왜 주사 아줌마를 오도록 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야매라는 얘기 했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야매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더라. 뭐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프로포폴이나 이게 향정시대 의약품이면 일반적인 의사는요. 과도한 그런 처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뭐 주치의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차움이나 김영재 통해서는 어느 정도 법에 정해진 한도에서 받고 그 이상이 필요할 때는 주사 아줌마를 통해서 어떤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두 가지 경우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요. 이 얘기는 뭐 이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